엄마, 눈 떠봐. 일어나 보라고. 저는 12살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날 밤 10시쯤 엄마가 쓰러졌어요. 침대 옆 찬물통을 엎질러 놓은 채요. 저는 엄마를 흔들었어요. 눈을 떠달라고, 제발 일어나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숨만 가쁘게 몰아쉴 뿐 꼼짝도 안 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말이에요. 엄마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엄마 베개 밑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 확인한 잔액은 5천 원이었어요. 택시비도 안 됐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걸요. 엄마가 죽을까봐 겁났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달렸습니다. 겨울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아마 카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누구 지갑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요. 그냥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있던 양복 입은 아저씨 옆을 지나치다가 손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무서웠지만요. 거기에 안 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길바닥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리면 안 됐어요. 이게 엄마 살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중얼거리며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노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잠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그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너 몇 살이니? 12살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지갑 돌려드릴게요. 저 그냥 엄마가.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었죠. 그런데 후회는 안 됐어요.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지갑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 지금 당장 와. 시장 뒤 골목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가능한 병원 알아봐. 지금 당장.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왜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눈빛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걸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저씨, 저 그냥 갈게요. 안 돼.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엄마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아프니? 집에 쓰러져 있어요. 주소 말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뭔가 알아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반지하 시장 뒤 골목 17번지요.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보내. 지금 당장. 그리고 제일 좋은 의사 데려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민희요, 서민희.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은 것처럼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희?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엄마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라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찾은 것 같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절망적인 눈빛이었어요. 곧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죠. 회장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훔친 지갑 주인이 회장이라고요? 윤 실장, 이 아이 엄마부터 병원에 모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회장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 살릴 테니까. 왜요? 나도 몰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닮았어. 내가 잃어버린 아이랑.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실려가는 걸 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엄마를 눕혀 구급차에 태우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손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무서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하다고 빨리 병원 가야 한다고요. 엄마 괜찮아질 거야.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를 느낀 거였어요. 서연 양, 이쪽으로 오세요. 윤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서 떨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괜찮다고 병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구급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이라 불렸던 그 남자는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뭔가 확인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작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놀란 거야. 왜요? 내가 누군가랑 너무 닮아서.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까만 머리, 큰 눈, 작은 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낯익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내 딸이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었어요? 응, 12년 전에 사라졌거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슬픔이 오래 묻어 있는 얼굴이었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경찰도 사립탐정도 아무도 못 찾았지. 그는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했어. 미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거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를 잃을 뻔한 오늘 아침 생각이 났어요. 그 두려움이 12년 동안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요? 내가 그 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도 맞아.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12살이거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저보고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유전자 검사로. 윤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준비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고 유전자 검사는 삼성의료원에서 가능합니다. 좋아. 우리도 가자. 회장님이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내 엄마한테 가야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저 멀리 구급차 안에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넓고 조용했어요.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윤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고 회장님은 제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좁고 어둡고 추웠지만 그래도 집이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서민이라고 했지?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혹시 내 엄마가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청소 일하신다고만 들었어요. 그 전엔 몰라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얘기는 안 하세요.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고요.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큰 건물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큰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민이 환자 어디 있습니까? 윤 실장이 물었습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회장님과 윤 실장이 뒤따라왔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의사가 옆에 서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게 아니라 회장님을 봤어요. 네,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한 빈혈 증세가 있고요. 간 기능도 안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고, 제발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네, 나랑 잠깐만 나가자. 내 엄마는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곁에 있을래요. 알았어.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실장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윤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뭘? 서민희 씨 과거 이력입니다. 윤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한 재벌가에서 보모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지? 한지원 회장님 댁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이요? 그게 누구죠? 회장님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그럼 그때 그 여자가, 네, 서민희 씨가 맞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이 실종된 날 서민희 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내 딸이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가 찾던 아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내 말 들어봐.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서연이에요. 엄마 딸이고요. 아빠 같은 거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 엄마가 서민희 씨가 12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리고 내 딸이 사라진 그날 민희 씨도 함께 사라졌단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치곤 너무 많이 겹쳐. 윤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양 나이, 외모, 그리고 어머님의 과거 기록까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무슨 말이 끊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얘기였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서연아.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 3살 때 잃어버렸지. 1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봤어. 너무 닮았더라. 그래서 무서웠어. 혹시나 했는데 진짜일까봐. 근데 또 아닐까봐 더 무서웠지. 저는 떨렸습니다. 제발 확인만 하게 해줘. 그게 아니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해. 내가 내 딸인지 아닌지.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깨면 물어볼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할게요. 회장님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회장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윤 실장이 가시라고 했지만 안 갔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문지기처럼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어요. 그러다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왜 울어? 엄마 안 죽어. 엄마가 쓰러져서 무서웠어. 미안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원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도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미니 씨,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왜 여기? 서연이가 제 지갑을 훔쳤어요. 그래서 쫓아갔죠.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이 아이 얼굴을요. 회장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니 씨, 이 아이가 설마. 아니에요. 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지원 씨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 실장이 다 확인했어요. 당신이 12년 전 우리 집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내 딸이 사라진 날 당신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까지요.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요? 회장님이 비웃었어요. 내 딸이 사라진 날 당신도 사라졌는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지원 씨,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웠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나오면 저 다신 안 나타날게요.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냥 안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나랑 상관없는 거야? 엄마는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진짜야 엄마?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유전자 검사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엄마가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거짓말 안 한 거면 검사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요? 엄마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윤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실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체 채취하겠습니다. 면봉으로 제 입안을 닦았어요. 그리고 회장님 것도 채취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링거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뭐 하세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나가야죠. 서연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어디로요? 당신 지금 몸 상태로 어딜 가게요? 상관없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지킬 거예요. 미니 씨,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서연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당신은 12년 동안 내 딸을 숨긴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딸을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틀 뒤에 보죠. 검사 결과 나오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나 그 사람 딸이야? 서연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그건 진짜야. 그럼 왜 이래?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오래 거짓말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는 지원 씨 딸이 맞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거짓말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는 엄마 딸이잖아. 서연아, 들어봐. 엄마가 설명할게. 싫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쳐다봤어요. 나는 엄마 딸이야. 12년 동안 엄마랑 살았어. 엄마가 밥 해줬고, 엄마가 재워줬고, 엄마가 아플 때 돌봐줬잖아. 맞아. 다 맞아.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키웠어. 너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건 진짜야. 그럼 왜 저 사람 딸이래? 너를 낳은 건 다른 사람이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 씨가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너를 낳았어. 근데 그 여자는 너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를 돌보던 사람이었어. 지원 씨 집에서 보모로 일했거든.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건 엄마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요?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냐고요? 서연아, 엄마가 그래야만 했어. 안 그러면 나는 뭐?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서연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알아.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미니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당연해. 그 사람이 너 키웠으니까. 그럼, 근데 나도 내 아빠야. 피가 이어진 아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이래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미안해. 회장님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근데 서연아, 나는 널 찾았어. 1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뭐요? 아빠 노릇.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래도 돼. 미니 씨도 너랑 같이 있을 수 있어. 거짓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리 없잖아요. 회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 똑똑하구나. 윤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본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급히 오시라고 하십니다.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이 네, 서연 양이를 아신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회장님이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나 좀 다녀와야겠어. 윤 실장이 여기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급하게 나갔어요. 윤 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서연 양, 어머니께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싫어요. 화나셨군요.
당연하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말 안 해줬고요. 윤 실장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민희 씨가 거짓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윤 실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분이 서연 양을 사랑한다는 것만큼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병실에 다시 갔어요.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울먹였어요. 서연아,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면 엄마 떠날까봐, 진짜 아빠한테 갈까봐. 바보예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나는 엄마 안 떠나요. 엄마가 날 키웠잖아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근데 엄마, 한참 뒤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지원 씨 장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너를 해외로 입양 보내라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재벌가 이미지 때문에 혼외 자식은 안 된다고 하셨어. 빨리 처리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보내라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서류까지 다 준비됐었어.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었지. 근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어. 왜요? 너를 봤거든.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3살짜리 너를 봤어. 엄마 손잡고 웃던 내 모습을 봤지.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를 저 먼 나라로 보내면 안 되겠다고.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응, 그날 밤에 너 안고 도망쳤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너랑 함께한 12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거든.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니 씨,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서연이를 데려가겠대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변호사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서연이 친권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안 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막을게.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장모님, 회장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왔겠어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군요. 어머님, 서연이는. 닥쳐요, 지원 씨. 그 여자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요. 이미 다 알아봤으니까. 윤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결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여자가 비웃었어요. 저 아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꼭 빼닮았더군요. 그녀가 엄마를 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민희 씨, 오랜만이네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꼭 안고 있었어요. 12년 전 당신이 우리 집에서 도망쳤을 때 난 알았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걸. 그래서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그 여자가 웃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아이를 납치했어요.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요? 납치가 아니에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입양 보내려고 했잖아요. 입양이 뭐가 어때서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혼의 자식을 제대로 된 가정에 보내주는 게 잘못인가요? 오히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이에요. 서민희 씨. 그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재벌 손녀를 키워요? 가난한 주제에,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저는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님, 회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나치십니다. 지나친 건 당신이에요. 지원 씨. 그 여자가 회장님을 쏘아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핏줄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핏줄? 그 여자가 비웃었어요. 그래요. 당신 핏줄이죠. 그 천한 여자한테서 낳은 핏줄.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언론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는 후계자가 있잖아요. 당신 딸 지수가. 회장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게 언니가 있다는 걸요. 지수는 제대로 된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재벌가 후계자로 키워졌죠. 근데 저 아이는 뭐예요? 그 여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자란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를 뽑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 여자가 웃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함부로예요? 저 아이는 당신 손에서 자랐어요. 당신이 뭐예요? 보모 출신 아니에요? 엄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보모였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죠. 근데 서연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뭐 먹고 살아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에요?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심한 건 당신이에요. 그 여자가 회장님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제대로 정리했어야죠. 그 여자랑 관계를 끊고 아이도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어요. 처리라니요. 그래요, 처리해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시킨 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그 여자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실수한 표정이었습니다. 12년 전에 어머님이 시켰다고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를 입양 보내라고 시킨 게 어머님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미니 씨가 서연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도 그래요. 그 여자가 내 명령을 어긴 거예요. 회장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뭐가 믿을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킨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정리한 거죠. 실수라고요?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이 실수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실수예요.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천한 여자랑 사귀어서 생긴 아이잖아요. 그게 실수가 아니면 뭐예요? 회장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안 가요. 그 여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 데려갈 거예요. 안 돼요.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한테 선택권 없어요. 서민희 씨, 그 여자가 뒤에 있던 사람들을 봤어요. 저 아이 데려와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감히 누가? 비켜요. 지원 씨, 안 비킵니다. 회장님이 버텼어요.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 데려갑니다.
그 여자는 회장님을 노려봤습니다. 지원 씨,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을 지킬 겁니다. 어머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 여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하죠. 뒤돌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말해둘게요. 그녀가 엄마를 봤어요. 서민희 씨, 당신 지금 납치범이에요. 증거도 다 있고요. 원하면 당장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착하니까 기회를 줄게요. 지금 당장 저 아이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봐주죠. 안 돼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키웠어요. 제 딸이에요. 법은 그렇게 안 봐요.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법은 피를 보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남의 아이를 훔친 범죄자고요.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틀 드릴게요. 이틀 안에 결정하세요. 아니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았어요. 저도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니 씨,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막을게. 어떻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재단 전체를 쥐고 있어요. 당신도 못 막아요. 그래도 해야죠.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내 딸이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저를 지키려 한다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 저는 정말로 한지원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서류로 확인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현실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저를 봤어요. 서연아, 네, 이제 확실해졌어. 너는 내 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엄마 딸이기도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키웠으니까요. 회장님은 엄마를 봤습니다. 미니 씨, 미안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12년 동안 서연이를 숨겼어요. 잘못한 거 알아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지켜줬어요. 장모님한테서. 그게 아니었으면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변호사들과 함께 오신답니다. 알겠어.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니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날 12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3살 때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에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었죠. 서연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고 회장님은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엄마처럼 키웠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서재로 오라고요. 그래서요. 가보니까 서류가 준비돼 있었어요. 입양 서류였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를 미국 가정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이미 다 정해졌다고, 일주일 뒤에 출국한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혼의 자식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지원이도 동의했어. 조용히 보내는 게 그 아이한테도 좋은 거야.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동의했다고요? 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이미 서명까지 했다고요. 말도 안 돼.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저도 이상했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서연이를 사랑하셨거든요.
바빠도 시간 내서 안아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입양을 결정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럼요.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이 윤 실장을 봤어요. 윤 실장, 확인해봐. 12년 전 입양 서류에 내 서명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나갔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셨어요. 부모 주제에 감히 주인 결정에 대들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서연이를 납치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우겠다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보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무서웠죠. 엄마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도망치기로요. 혼자서요? 아니요. 서연이랑 함께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요. 돈도 얼마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도망쳤어요. 회장님은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숨어 산 거군요. 네. 이사장님이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 다녔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조작하고요. 어떻게 그런 걸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엄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분한테 피해 갈까 봐요.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윤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입양 서류요? 네, 12년 전 작성된 서류입니다. 윤 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서명란을 보시겠습니까? 회장님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네, 필적이 다릅니다. 누가 위조한 거예요? 회장님이 윤 실장을 봤어요. 필적 감정을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제 생각엔 이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믿을 수가 없네요.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모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회장님은 해외 출장이 많으셨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멀리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회장님이 주저앉았어요. 나는 내 딸이 사라졌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예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사장이 들어왔어요. 뒤에 변호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일어섰어요. 서연이가 제 딸이 맞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사장이 저를 봤어요. 이제 저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안 됩니다. 회장님이 막아섰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제 딸을 지킬 겁니다. 지킨다고요?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한테 뭐가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입양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12년 전 어머님이 작성하신 입양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 제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위조입니다. 이사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제 서명을 위조하셨어요. 그리고 제 딸을 몰래 입양 보내려 하셨죠. 회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어머님. 이사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증거가 있어요? 필적 감정하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이사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에요? 12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사장은 윤 실장을 노려봤어요. 윤 실장, 당신 지금 누구 편이에요? 회장님 편입니다. 윤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녀가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를 고소할 거예요. 납치죄로요. 12년 동안 남의 아이를 몰래 키웠으니까 당연하죠?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서연아. 엄마는 잘못 안 했어요. 엄마는 날 지켜준 거예요. 이사장이 저를 차갑게 봤습니다. 법은 그렇게 안 봐요, 아가씨. 그때 회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회장님이 심호흡을 했어요. 저도 어머님을 고소하겠습니다. 서명 위조죄와 아동학대죄로요. 이사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 제 딸을 강제로 입양 보내려 한 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한 건 명백한 범죄고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사장은 웃었습니다. 무섭게 웃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게요. 지원 씨, 정말 날 고소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시면요.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사장이 돌아섰어요. 그럼 전쟁이네요. 각오는 하세요. 문을 나가며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민희 씨 고소 준비하세요. 납치죄, 아동학대죄, 사문서 위조죄 전부요. 네, 이사장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니에요, 민희 씨. 회장님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제가 막을게요. 절대 당신을 감옥에 안 보낼 겁니다. 어떻게요?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사장이에요. 변호사도 수십 명이고 판사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회장님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하다니요? 이사장님이 경찰을 동원할 겁니다. 서민희 씨를 체포하려고요. 엄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병원을 나가셔야 합니다. 윤 실장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니 어디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제 개인 별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예요. 거기라면 이사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좋아요. 그리로 가죠. 회장님이 일어섰어요. 서연아, 엄마 모시고 준비해. 네, 저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을 거야. 30분 뒤 우리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준비한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탔고 엄마와 제가 뒤를 따랐습니다. 출발합니다. 윤 실장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구에 검은 차 여러 대가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윤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사람들입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벌써 왔어요? 빠르네요. 차들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한 명이 우리 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윤 실장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장님 명령입니다. 서민희 씨를 인계하십시오.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강제로 모시겠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다른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명령입니다. 서민혜 씨를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명령이 우선입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 월급 받고 일해요? 회장님 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장모님 말을 들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이 회사에서 내 힘은 없구만. 회장님, 됐어요. 물러서세요. 회장님이 차에 다시 탔어요. 윤 실장, 돌파해요. 네, 돌파하라고요. 윤 실장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남자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막아, 누군가 소리쳤어요. 검은 차들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윤 실장, 걱정 마세요, 회장님. 윤 실장이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붙잡았어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들이 따라왔어요. 저들 너무 많아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따돌리겠습니다. 윤 실장이 차선을 바꿨어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윤 실장은 속도를 높였어요. 겨우 통과했습니다. 뒤에 차들은 빨간불에 걸렸어요. 성공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른 검은 차들이 옆길에서 나타났어요. 이럴 수가.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낸 거예요? 이사장님이 총동원하신 것 같습니다. 윤 실장이 다시 핸들을 꺾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골목이 좁아서 한 대씩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윤 실장이 속도를 높였어요.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큰 길로 나가는 출구였어요. 그런데 출구에 또 검은 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윤 실장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앞뒤로 검은 차들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끝났네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 차를 둘러쌌습니다. 한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내리십시오. 회장님이 저와 엄마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도 회장님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해.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엄마를 끌어냈어요.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당장 나, 손 떼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명령입니다. 엄마가 끌려갔어요. 다른 차에 태워졌습니다. 엄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진정해, 서연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를 태운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울었어요. 회장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 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서민희 씨를 어디로 데려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본가일 거예요. 본가요? 우리 집 본가, 장모님이 사는 곳이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미니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무사할까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까요? 회장님, 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본가로 가시죠. 가봤자 소용없어요. 장모님이 절대 안 놔줄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윤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 양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서연아, 정말 가고 싶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가자. 본가로.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큰 저택이 보였어요.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넓었습니다. 저기가 본가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회장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야. 저는 그 큰 집을 봤습니다. 저곳에서 자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차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니 씨 어디 있어요? 안채에 계십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들어가죠.
정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넓은 마당, 아름다운 정원, 큰 건물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예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안채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진정해, 서연아. 이사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늦었네요, 지원 씨. 미니 씨한테서 손 떼세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이사장이 비웃었어요. 이 여자는 범죄자예요. 내 손녀를 납치했으니까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그녀가 저를 봤어요. 우리 집에서 키울 거예요. 제대로 교육시켜서요. 저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뭘 할 건데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이사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네,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순간 안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 회장님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말했어요. 대신 서연이와 미니 씨를 놔주세요. 지원 씨, 정신 차려요. 이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중요하죠.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이사장이 비웃었어요.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온 걸 다 버린다고요? 계집애가 아니에요.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이에요. 제 피를 나눈 딸이라고요. 그래요, 딸이죠. 근데 뭐가 어때서요?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이면 뭐하나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아이인데. 어머님, 사실이잖아요. 이사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재벌가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가 데려다 키울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재벌가 손녀로 만들 거죠. 그리고 저 여자는 엄마를 봤어요. 경찰에 넘길 거예요. 납치범으로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잘못 안 했어요. 조용히 해요.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싫어요.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서연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 안 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경찰서 가면 어떡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만 잘 지내면 돼. 난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안 돼, 서연아. 엄마가 저를 떼어냈어요.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싫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엄마랑 있을 거야. 여기 싫어.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세요, 지원 씨. 저 꼴을 보세요. 저런 게 우리 집안 손녀예요? 그래도 제 딸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이리 와.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왜요? 내가 아빠 노릇을 못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 엄마도 지키지 못했고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하고 싶어.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줄래? 내가 너와 미니 씨를 지킬 거야. 약속해. 어떻게요? 회장직을 내려놓을 거야. 회장님이 이사장을 봤어요. 어머님, 제안 받아주시겠어요?
이사장은 한참 회장님을 봤습니다. 정말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요? 네. 그럼 당신은 뭐가 남는데요? 서연이가 남아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니 씨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사장은 웃었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네요. 알아요. 그래도 하겠다고요? 네. 이사장은 한참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거래하죠.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등록해요.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정리하고요.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싫으면 거래도 없어요.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봤어요. 저도 회장님을 봤습니다. 서연아, 괜찮겠니? 이름을 바꾸라고요? 응, 우리 집안 성을 쓰게 될 거야.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도 싫어요. 이사장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저 여자는 범죄자예요. 우리 집에 둘 수 없어요. 그럼 저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없으면 거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이사장과 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 뒤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집이 세네요. 엄마 딸이니까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좋아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도 같이 있게 해줄게요. 대신 보모 자격으로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이사장을 봤어요. 그럼 미니 씨는 고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 번이라도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정말 경찰 부를 거니까요. 회장님은 엄마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미니 씨,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도 감사해요. 서연이를 지켜줘서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로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작게 불러봤습니다. 회장님이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응, 서연아, 아빠야. 저도 울었어요. 엄마도 우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사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작게 중얼거리며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한서연, 한지원 회장의 딸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엄마는 본가에서 저를 돌보는 보모로 일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모녀였습니다. 밤마다 엄마는 제 방에 와서 같이 잤어요. 아빠,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아빠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빠도 저도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아빠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아, 일어났니? 응, 아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니? 엄마랑 시장 가고 싶어. 시장? 응, 예전에 살던 시장. 거기 가고 싶어.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우리 셋이 함께. 엄마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우리가 살던 곳이야. 그래, 서연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조용히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아빠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시장에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서연아,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서연이 맞지? 어쩐 일이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서연이가
완전 달라졌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거야? 응, 아주머니. 나 이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아, 네.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봤어요. 서연이 아버지시라고요? 네, 늦게 찾았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 그럼 서연이가 복 터진 거네? 복이 아니에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제가 복을 받은 거죠. 딸을 찾아서요. 저는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엄마와 제가 살던 반지하 집도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우리 행복했지? 응, 서연아.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아빠가 엄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미니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많은 사람들, 바쁜 도시,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고 아빠가 함께였으니까요. 서연아, 아빠가 불렀어요. 응, 행복하니?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웃고 있었어요. 응, 아빠,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가난했고, 배고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저에게는 2명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차가 본가에 도착했어요.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순간이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요. 감사합니다.